네,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입니다.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시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진로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조금 흥미롭게 더 학습으로 이끌어낼 때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교육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종합심리검사는 다양한 면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의 그 성격 유형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성격 5요인이라고 하는 빅5를 쓰고 있고요. 이 검사는 조금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진로 적성을 주로 보는데 그때 사용하는 다중지능 8가지 지능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이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또 좀 보편적으로 자기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수준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나?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옆에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점검을 해주시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훨씬 확장이 될 수 있는 공부의 어떤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초, 중, 고 다 이렇게 권하긴 하지만 정말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고 할 때 한꺼번에 이 수준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세세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합심리검사라고 하면 보통 심리종합검사를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EBS에서 개발한 종합심리검사는 학습에 대한 종합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학습적인 부분을 내가 수준을 알고 방향을 잡을 때는 종합적으로 이 검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수준을 파악했다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들어있고 이 수준별로의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진로를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요. 이건 다른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검사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내지는 깊숙이 세밀한 나의 어떤 상태를 점검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공부 방법 또 선생님이 또 아이들 지도할 때 어떤 학습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세울 수 있어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검사를 실시하시고 나면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아이 성격, 그 다음에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과 또 어떻게 보면 보완점, 뭐 이런 결점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의 진로에 관련된 건 강점 위주로 보시고 성격적인 거는 좋고 나쁨이 없거든요.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패턴이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결국에는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좀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높다, 낮다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자기주도 학습과 메타인지와 학습 전략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시는 부분이 중요한 검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검사 도구는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 또 아이들의 특성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아이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이 결핍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모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골고루 발달을 좀 보시겠지만 중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하면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이 아이의 강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지지해 줌으로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해서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과 메타인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피셔서 효율성 부분으로 보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이 아이 성격 중에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 깊게 또 더 높게 바라보고 또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종합심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 모두 다 아주 중요한 시기긴 한데요. 이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지적인 부분부터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어떤 행동이라던가 느끼는 부분, 감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든가 또 지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현재 상태를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과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을 알아본다는 것은 학생들 개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지도하고 교육하시는 담임 선생님, 교사에게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심리검사의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징을 5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빅5라는 성격 유형을 가지고 검사할 거고요. 또 다른 어떤 학습적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UNI 검사에 대한 부분을 비슷한 수준으로 알아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8가지 아이들의 다중지능 영역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주도성과 메타인지를 동시에 보이는지를 저희가 프로파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런 검사 도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꺼번에 아이들의 성격, 또 지능, 또 자기주도성에 대한 수준을 본다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체계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개입하고 지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맞는 적성에 맞는 진로, 또 거기에 맞는 학업적인 성취, 또 거기에 맞는 아이들의 지금 정서적인 부분까지 같이 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되게 편안한 학습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어떤 잘하면 열심히 반복하거나 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고 하면 이제는 개인별 맞춤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한테 훌륭한 또 이런 학습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이 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 5요인으로 5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성격은 특정한 상황에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개방성, 아이들의 성실성, 또 외향성, 우호성, 정서 불안정성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난 자신의 기질과 또 환경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격으로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 이 5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정서 불안정성은 지금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저희가 다중지능 검사의 8개의 영역을 파악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장점과 약점에 대한 지능을 파악할 텐데요. 이 8가지 영역은 첫 번째로 언어지능, 두 번째는 수리 논리 지능, 세 번째는 시공간 지능, 그다음에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대인 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그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으로 해서 8가지 영역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격과 지능이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한 메타인지 수준까지 같이 저희가 수준을 파악해 봄으로써 아이에게 맞는, 학생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우도록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생님들도 또 부모님들도 이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한 번에 제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또 이제 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합심리검사 구성을 보면은요, 우선 저학년용, 그다음에 고학년용,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용으로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검사 문항은 각각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서 설명드린 성격 5요인, 또 다중지능에서 8요인, 그리고 자기주도성과 메타인지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예, 교육적 차원 지원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아이들의 지능을 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의 강점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성격이 이렇구나, 가지고 있는 지능의 장점이 이렇구나 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적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잘하는 게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지각함으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한 방법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검사는 종합검사입니다. 예, 세 가지 큰 틀의 영역을 같이 동시에 봄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많이 활용하시길 기대하겠고요. 이제 이어서는 이 검사의 결과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종합심리검사 다 실시하셨지요? 이 검사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같이 해석하고 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제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 각 검사지에서 주로 어떠한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 이 종합심리검사에 대한 부분은 종합심리인데요.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을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또 우리 교사,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훨씬 수월하게 아이들에 대한 지도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또 이거를 실시한 연령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장돼서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요. 이런 각각의 교육기관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지입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검사 문항수는 각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로 검사하는 요인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문항수가 결정되어지다 보니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다는 부분 유의하시고요. 검사 문항에 따라서 응답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제 검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EBS 종합심리검사 결과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금 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요인별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제시해 놓은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결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 검사를 실시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이 검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검사를 실시했는지 또 하나는 또 그날의 기분이나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검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변별력과 반응률, 연속 동일 반응으로 해서 여기 있는 중간에 문제없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종합 유효성 결과를 보시고 이 검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실제로 중고등학생, 청소년용으로 활용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 보통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는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동기에 대한 학습 동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두 번째는 메타인지에 대한 수준을 봅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점수값은 전체 평균에 대한 것을 T값으로 바꾸어서 중간에 평균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이제 평균 값에서 지금 높은 점수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이가 학습 동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떤 것에 자신 있는 건지를 이제 변별하기 시작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신한테 맞는 목표나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학년이 높을수록 또 우리가 볼 때는 아동에서 청소년이 훨씬 더 메타인지에 대한 수준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소 높은 보통에 대한 부분으로 수준이 결정되어 있고요. 상세 해석에 대한 부분은 꼭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성격 유형에 대한 이 5가지 부분은 이 아이의 고유한 특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맨 마지막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의 정서이기 때문에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아이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성격과 또 그거를 비롯한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이가 개방성이 높습니다. 외향성에 대한 부분이 높고요. 자, 그러면 되게 활달한 아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성실성에 대한 부분, 자, 재미있는 놀이가 있으면 공부보다는 놀이에 흥미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메타인지를 발달시킬수록 자기에 대한 주도적인 동기가 높아질수록 이 부분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약간 우호적인 부분이 좀 낮은 베타적인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 아니고 아이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우호성이 낮다고 해서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학습적이든 아니면 다른 대인관계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개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런 우호성과 개방성을 같이 함께 살펴보아서 아이에 맞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이 높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아이의 학습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격적인 특성과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담이나 교육적 지원을 통해서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이렇게 상세해서 자세히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5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수준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낮았을 때는 매우 낮은 자신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인지, 실제로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아이 스스로도 인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자원으로서 교사나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저희가 진로 관련 지능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 검사를 하고 있죠. 자, 심리 검사인데 기준은 학습적인 요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의 8가지 영역을 확인해 보는데요. 자, 이 8가지 영역이 다 수준이 높아야 우리 아이가 학습을 잘하고 성적이 올라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시기 때는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요인에 조금 더 즐거움과 흥미를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갔을 때는 장점 요인을 더 많이 끌어올려서 결과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가 그거를 느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중지능에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얘가 논리 수학에 대한 지능이 1순위로 높고요. 2순위는 시공간에 대한 지능이 높습니다. 벌써 떠오르시죠? 상당히 아이가 공간 지각 능력이라던가 논리적인 수학적인 지능이 높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아이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흥미를 보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에 대한 진로 지능, 다양한 지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한눈에 보시기에도 우리 아이가 어때요? 음악적 지능이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못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가 보완해야 될 지능 요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재밌는 걸 하는 그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내가 관심 없는 부분은 아예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이런 좋은 대학이 있는 이런 곳의 어떤 특징을 보면 아이들이 예체능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흥미를 떨어뜨리거나 아예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좀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의 이런 지능을 좀 높이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로 관련된 지능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수준부터 보셔야 되고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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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순위와 2순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모님들이 눈을 살펴보시면서 순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더 많구나, 또 선생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지능이 높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1지능, 2지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지능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 4개 있고 또 더 저희가 제공하는 결과지에는 8가지 영역이 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결과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에 대한 수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수준과 아이들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각각 흥미와 재미와 또 어떤 자기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중지능에 대한 지능까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인별 아이들의 결과 보고지가 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급별로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 번호 순으로 아니면 이제 기억년 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결과 파일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아이들마다 해석되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성격적인 유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련 지능이 어느 쪽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점수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의 전체적인 부분, 또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원하시는 부분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검사지는 이제 청소년용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시기에 자기 진로를 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결과값을 보고 또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또 같이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훌륭한 이런 사회인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가지 영역, 자기주도, 학습, 다시 말해 동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좀 낮게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가 왜 동기가 낮은지에 대한 부분을 상담도 하시고 또 교육적 차원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은 아직 어린 초등학교 시기에는 메타인지가 아직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의 메타인지 형성을 위해서 상위인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 경험과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야 이 메타인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차근히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지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시기에 또 다양한 이제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맞게끔 질풍노도의 시기가 돌아오죠. 실제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아이가 하는 부분을 지지해 주시고 기다려 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정서야말로 사람이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존감까지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조금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환경을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금방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회복 탄력성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으시고 아이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교사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서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해 주시고 혹시 이게 너무 낮게 나오면 전문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전반적으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평균값에서 T점수로 변환해서 이 점수에 대한 분포도를 저희가 아까 숫자로 나타내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신뢰도를 믿으시고 이 검사에 대한 부분, 또 선생님들이 이용하실 때도 이 수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EBS에서 개발된 종합 심리 검사에 대해서 쭉 요인별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다른 검사지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발달 시기에, 학습적인 발달 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각 어떤 요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 실제로 성격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이 낮은 아이가 자기주도성과 메타인지가 높게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실제로 다중지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많이 하는 아이들이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는 경향을 보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연결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서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또 선생님들도 이 모든 요인을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재미있는 학교 생활, 또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학습이 되도록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